저희가 어떤 얘기를 하든 트럼프는 피해갈 수가 없는 그런 공통 분모가 됐는데 이제 트럼프 때문에 변동성이 크고 또 기대도 많은 곳이 이제 원전주가 될 것 같습니다. 뭐 SMR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체코 관련 우리 큰 이슈도 있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 그 2기 안에서 원전주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하신다면 첫 번째 근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원수 대표님? 저는 사실 아주 긍정적으로 보진 않아요. 그 정도는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은 뭐 조선주도 그렇고 뭐 전력 설비주도 그렇고 다들 지금 뭐 기대감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 조선주라든지 전력 설비주들은 이미 실적이 눈에 보이거든요. 주문이 들어와요. 잘 나오잖아요. 잘 나와요. 근데 원전주는 아직도 기대감이에요. 지금 그렇죠. 원전 뭐 실제적으로 매출 일으킨 게 체코도 이제 3월달 돼야 이제 우리가 본계약을 한 해만이 본계약을 한 해만이고 폴란드는 뭐 거의 지금 물 건너가는 분위기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은 뭐 올해 이제 뭐 한 10기 정도 SMR 그 소형 모듈 원전을 개발해서 뭐 설치하겠다 이렇게 그거 하려면 사실 기존에 있던 이제 원전 규제들을 다 풀어야 되거든요. 묶여 있으니까 그다음에 그동안 안 쓰던 원전도 이제 새로 이제 고쳐갖고 쓰겠다 이런 거 이런 얘기인데 근데 거기에서 그러면은 그럼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뭔가라고 했을 때 물론 과거에 저희 두산 에너빌리티가 거기에서 과거에 이제 미국 내 원전 사업에 조금 이렇게 참여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 이 발전된 양들을 그럼 다 한국한테 주느냐? 뭐 그렇진 않겠죠. 제가 봤을 때는 기대감이에요. 똑같아요 지금. 주면 좋지만. 그러니까 차라리 조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눈에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LNG 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미국이 지금 수출을 하겠다라고 그러잖아요. LNG를. 그런데 보니까 LNG 선이 없어요. 그럼 LNG 선을 주려고 그러면 중국한테는 안 준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러면은 그 다음에 받을 때는 한국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보이는데 그럼 원전 같은 경우에는 그럼 한국만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느냐? 지금 봤을 때 독일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다 원전 그 대형 국가기 리더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럼 그네들 국가들은 없느냐? 그럼 미국에는 원전 하는 회사가 없느냐? 미국도 많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저는 이건 자꾸 이제 기대감만 갖고 가는 업종하고 종목하고 그다음에 반대로 매출을 보면서 올라가는 종목의 차이점은 확실히 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원전주 일단은 지금 기대감은 되게 높아요. 두산 에너비티가 뭐 연초에 지금 72% 급등을 했거든요. 최근에도 많이 올랐어요. 근데 물론 매출이 늘어났는데 두산 에너비티가 그러면 원전 때문에 매출이 늘어났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까지 다른 것 때문에 많이 늘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저는 일단 원전주는 일단 기대감을 갖고 반영을 하는 데는 저는 괜찮다고 보지만은 기대감을 갖고 마치 5년짜리 그러한 기대감을 다 땡겨갖고 지금 평가를 해준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제 이렇게 사실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원전은 김칫국이 없잖아 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송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지나고 계십니까? 네, 저도 이 대표님 의견에 많이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원전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체코 원전 수출하는 이슈도 그랬지만 폴란드도 그랬고 이게 원천 기술 다 웨스팅하우스가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국 밖을 물을 벗어나서 원전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웨스팅하우스의 허가를 득해야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공공연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거기서 항상 다 부러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근데 SMR과 관련된 것도 주요 특허들이 그 웨스팅하우스를 비롯한 미국 기업들이 많이들 갖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무래도 원전 기술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좀 만년 하청이 될 가능성이 좀 없지 않아 있어서 기대감만으로 말씀 주신 대로 우리가 정말로 대단히 그러니까 매출과 제대로 된 이익을 낼 수 있을까? 당장국쟁이 체코 원전 수주되는 것도 실제로는 이게 빛 좋은 개살구 아니냐는 걱정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두산 에너빌리티도 옛날에 사실은 그게 이제 두산중공업 전신인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가는 건 요즘에 가스 사업인 이슈입니다. 사실은 물론 지금 테라 에너지의 일부 지금 여기 들어가 있긴 한다지만 사실은 그 지금 눈에 가시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원전은 기본적으로 그 시작부터 해갖고 다 짓는데 6년, 7년 뭐 이상 걸리거든요. 장기화. 물론 이제 SMR은 좀 낮출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해봐야 아는 거고. 반면에 가스 발전은 기본적으로 2년이면 대체로 바로 요이 땅 해갖고
네, 2년이면 금방. 바로 이제 돌릴 수 있는 뭐 아파트 건설하고 비슷한 2년이 예, 상황이 될 수 있고 트럼프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도 기존의 신재생 에너지를 좀 줄이고 네. 상대적으로 둔화시키고 그 사이에 못 컸던 가스 발전을 네, 좀 더 화석연료. 강화시키겠다라는 거. 근데 대체로 가스거든요. 그래서 네. 천연가스 쪽을 지금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밀고 있어서 실제로 주가의 움직임이 그 안에서 굳이 구분을 해본다면 그 안에 두 개가 있다면 원전과 가스가 있다면 가스가 좀 더 효자일 뿐이고 실제로 가시적인 성과도 낼 가능성도 좀 더 있다. 근데 다만 우리나라의 이제 가스 터빈과 관련된 기술이 조금은 이제 뭐 소위 3세대, 4세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조금 옛날 세대인 것만은 네.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는데 어쨌거나 냉정해 보면 원전은 기대감만으로 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데 100% 네. 동의하고 오히려 그거보다는 트럼프 한 2년 동안은 가스와 관련된 가스 네. 발전과 관련된 밸류체인에서 기회를 찾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장만 봐도 삼성중공업이 조선 중에서는 제일 못 가다가 오늘 갑자기 뭐 VI 걸릴 정도로 간 것도 결국 LNG 관련으로 간 것 같은데 에너빌리티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부분인 것 같아서 원전보다는 가스가 조금 더 마음 편한 투자가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이제 두 분께서 동시에 해주신 것 같고, 근데 채권은 그 진짜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웨스팅하우스하고 코커슨가 뭔가 이게 만들어졌다는 보도까지도 봤는데 또 정권이 바뀌어서 또 태도가 좀 바뀌었다는 얘기도 있고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체코 원전은 어떻게 잘 될 것 같습니까? 네. 뭐 저는 이제 그거보다는 잘 되든 못 되든 네. 잘 돼도 문제가 수익성은 거의 없어요. 저희가 워낙 싸게 수주를 했기 때문에 가서 그냥 뭐 지어주고 그냥 거기 그것도 이제 시작의 의미가 있으니까. 시작의 의미를 갖고 하는 거지. 네. 저는 거기에서 뭐 엄청난 수혜를 얻을 수 있는 네. 그러한 기반은 아니라고 보고요. 만약에 그걸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차후에 이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원전 이제 트렌드를 보면은 지금 원전을 늘리겠다는 데는 사실 미국하고 지금 동유럽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아랍하고 이 정도 국가. 왜냐하면 중국도 지금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지금 많이 돌리고 있고, 그다음에 일본, 독일 같은 경우는 환경 문제가 되게 지배적이고 프랑스까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 국가에서 만약에 이러한 이제 그 원전 이제 기수의 이제 원자로에 대한 어떤 이제 수요가 있을 경우에 한국이 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진다는 거죠. 사실 저는 이제 그걸 보는 거고요. 그래서 뭐 폴란드가 이번에 안 될 것 같긴 하지만 또 반대로 아랍 쪽에서는 또 한국하고 지금 또 이 협상이 또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있으니까. 중동하고는 궁합이 잘 맞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한다고 보면 저는 체코 원전에 대한 것은 뭐 기대는 그냥 여기서 그냥 접으시고 그거보다는 저는 아니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저렇게 아깝잖아요. 뭐 아까워도 할 수 없어요. 괜히 했다가 손실 보는 것보다 저는 이제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저도 이제 여기 대표님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미국에 사실 다른 것보다 지금 에너지 밸류 체인이 지금 강세를 갖고 가거든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뭐 공급보다 지금 수요가 훨씬 많으니까요. 그다음에 트럼프 행정부도 사실 이것 때문에 인플레이션 완화를 쓰려면은 결국 에너지의 이제 공급을 더 늘려갖고 이거 뭐 다 낮춰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보면은 미국 내에서는 이제 자국 내 수요기 때문에 에너지를 이제 생산하는 정유라든지 원자력, 신재생 에너지까지 지금 다 지금 전반적으로 규제 완화에다가 지금 이제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전력을 생산해서 공급해준 전력주들죠. 뭐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라든지 샘프라, 에디슨, 그다음에 GE 버누바까지 또 전력주도 계속 좀 상승을 해요. 네,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국내 같은 경우에 미국 내에서 이런 수요가 계속 움직인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원자력이 가고 이건 저는 아니다라고 일단은 보여지고요. 반면에 이러한 에너지 밸류 체인에서 저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은 이미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력 설비주라든지. 왜냐면 그건 한국이 확실히 잘하고 있고 지난번 LA 그 산불 나서 뭐 전선망 다 탄 이후에 사실 HD 일렉트로닉이라든지 LG 일렉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출이 눈에 보이거든요. 지금 이미 복구를 해야 되니까. 복구 뭐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눈에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렸어요. 방산 중에서 갑자기 조선주들이 뭐 미국의 이제 군함 수준 막 얘기했어요. 저는 미국의 군함 수준이 쉽지 않을 거다. 만약에 한다라고 그러면은 에너지 생산 때문에 미국에서 미국발 LNG 선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이 기름을 실을 수 있는 유조선이라든지 이러한 수주가 올 수 있다. 왜냐하면 그런 수주들은 미국에서는 처음 오는 거거든요.
여태까지는 다 북유럽 아니면 저희가 그리스 뭐 네, 이쪽 다 선사돼서만 유럽발이었죠. 유럽발 있잖아요. 네. 그렇다고 보면 제가 거기서 모멘텀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보신다면 그 에너지 밸류 체인에서 그 다음에 또 저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조선주 이런 식으로 저희가 조금 더 연관성을 갖고 하는 게 좋지. 그냥 무조건 미국이 지금 원자력을 뭐 규제를 풀어서 한다 그러면 이거 다 우리 거야. 절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실제적으로 국내 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쪽을 저는 더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번 주 주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원전 산업에서는. 뭐 이슈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독일의 조기 총선이 있거든요. 네. 근데 왜냐하면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독일이 미국, 그러니까 유럽에서 소위 그 녹색 혁명, 네, 탈원전 탈원전의 네. 최대 선두 그랬죠. 주자였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그 3인당이 과반을 못할 것 같고 새롭게 기민당이 지금 최대 당파가 될 가능성이 높고 네. 거기에 후보 이제 총리 후보인 메르츠 총리 후보라는 분이 의미하기로는 우리 탈원전 정책 실패한 거다. 다시 독일이 돌려야 될 돌아설 수도 수 있겠다라는 있다는 거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얘기는 유럽의 전반적인 큰 흐름, 도도한 흐름은 당연히 소위 신재생 에너지로 가고 탈원전하고 이런 게 맞긴 하지만 지금 프랑스도 약간 사실은 조금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네. 조금 우파 쪽이 강화되면서 네. 독일도 지금 그런 쪽으로 사실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적어도 이제 원전 산업 쪽에 있어서 유럽은 상당히 기피하는 산업이었는데 네. 앞으로는 조금은 좀 바뀔 가능성도 좀 열어두고 왜냐하면 러시아부터 에너지 독립하기 위해서라도 그쪽에 대한 수요는 분명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 투자자분들은 한번 염두에 보면서 이번 주 주말에 독일의 총선 결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가질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그 친환경 발전이 참 좋은데 환경에 너무 영향을 받으니까 뭐 비 오고 뭐 바람 안 불고 이러면 안 돌아가니까 원전이 어느 정도는 안정성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이제 유럽에서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인터넷에 유명한 짤들 많지 않습니까? 뭐 그 독일 전기는 알고 보면 이제 멀티탭을 프랑스 전기에 꽂아가지고 얻어 쓰고 있다 이런 비아냥도 좀 원전에서 생산한. 네, 그러니까 이제 유럽조차도 좀 바뀌고 있다 말씀 주셨는데 그 좀 전에 이현수 대표님께서 그러면은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것 중에 이제 전력주하고 또 조선주까지 말씀을 좀 주셨는데 그러면 전력 관련해서 조금 먼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어제 이제 그룹 3가 발표되고 하면서 우리 LS 일렉트릭이 거기에 이제 전원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돼서 급등을 해서 오늘 아침 사실 장이 열릴 때 투자자들 기대를 많이 했다가 오늘은 조금 빠져가지고 약간 뒤통수를 조금 수박으로 조금 맞으셨는데 그래도 트럼프 입장에서도 AI나 이런 것들은 패권에서 가야 되는 문제고 AI는 전기를 먹고 사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뭐 전력주는 우리의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잘하는 부분인데 거기는 이제 기회가 많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거기서는 뭐 동의하시는 거죠? 네, 저는 뭐 충분히 동의하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원자력을 기대하기보다는 차라리 전력 설비주들을 보자. 아예 설비를. 그렇죠, 설비죠.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서 전력을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력이라든지 파워 플랜트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HD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일진전기, 보성파워텍, LG 일렉트릭은 뭐 전 세계적으로 사실 유명해요. LS 같은 경우 전선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고 보면은 저는 그런 쪽들은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그럼 관세까지 부과해갖고 그걸 받아주겠느냐? 그건 아닐 것 같아요. 부과해도 사야 되지 않을까요? 네, 부과해도 사야 되잖아요. 네. 그럼 결국은 전력 생산하다 보면 또 인플레이션이 또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땐 그런 품목들은 아무리 트럼프라도 어느 정도 더 싸게 갖고 갈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이 갖고 있는 그런 장점 중이고 그다음에 이 종목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국제 경쟁력이 되게 강화돼 있거든요. 대한민국 일본보다 더 싼 가격에 합리적인 가격에 더 좋은 제품을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만약에 미국 내에서 어느 정도 먹힌다면은 앞으로 이제 전력 같은 경우에 아직은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사실 전력이 좀 남거든요. 남으니까 뭐 국내에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 미국발 들어가면은 그다음에 이 데이터 센터 구축에 따른 이제 앞으로 주요국들이 이제 이 전력들이 부족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것은 일단은 뭐 전력 설비 쪽으로 한국을 먼저 찾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쪽을 좀 먼저 보는 게 기대가 더 낫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사실은. 확실한 거를. 네네. 그런 고압 변압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뭐 별로 없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벌써 수출이 지금 눈에 찍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숫자가 보이니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건 이제 당연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력기기는 이제 이현수 대표님과 말씀 주셨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얘기 나왔던 이제 조선도 요즘 아까 두산도 마찬가지로 SRM을
일이 좀 붙으면 확실히 이제 모멘텀을 받는 것 같아요. 예, 한조회 같은 것도 좀 반응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조선주는 송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말씀 주신 대로 미국이 할 수 없는 분야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런 트럼프 관세 위협에서 상대적으로는 조금 자유로운 측면, 네. 뭐 그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미국의 그 소위 수요가 네. 지금 가스, 천연가스 해외로 수출하고 싶은데 네. 지금 그 LNG선이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 그렇죠. 생산할 능력도 없고 네, 부족하고. 보낼 게 없으니까. 예, 예. 그러니까 생산 잔뜩 해봐야 네. 해외로 내보낼 수가 없으니까 그쪽과 관련된 건 분명 니즈가 있는 것 같고요. 말씀 주신 대로 추진 동력을 SMR로 바꾸는 것이 네. 상당히 큰 효과가 보일 거냐? 이제 네.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이제 네. 그게 회사기구나 뭐 이런 데서 기본적인 것이 벙커시에서 나오는 탈황 뭐 이런 네, 설비를 하자는 것부터 시작돼 갖고 이것이 다 일종의 이제 그 기본적인 기후 변화 대응 뭐 전략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근데 트럼프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취임 첫날부터 파리 기후협약 탈퇴부터 시작을 해서 네. 이게 이제 그거하고 이거는 따로따로 대응을 할지는 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쪽과 관련해서 자기가 큰 뭐랄까요? 그러니까 나의 이해관계가 미국이 당장 없다면 그냥 내비둘 것 같긴 한데 네. 어쨌거나 만약에 그 큰 기조 흐름에서 놓고 보면은 이쪽에 소위 그러니까 그 조선 쪽이나 네. 해운 쪽에서의 탄소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어찌 보면 큰 흐름에서 맞거든요,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장점과 그러니까 뭐랄까 좋은 점, 나쁜 점이 다 뒤섞여 있지 않나 싶고요. 어쨌거나 우리가 그 분야에서 새롭게 뭔가 그런 기술을 개발해서 앞서 나간다는 거, 이거는 우리가 중국, 조선 업체들과의 그런 기술 격차를 지속적으로 벌리는 데 있어서는 큰 무기가 될 수는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는 당연히 관심을 가질 텐데 문제는 그것이 큰 주력이 다 될 거냐. 그거는 사실은 좀 왜냐하면 방향을 아직 못 잡았고 미국에서는 아직 거기까지 신경 쓸 겨를도 없을 것 같거든요. 네. 딴 것도 지금 건드릴 게 많아서 그런 측면에서는 마냥 기대감으로 그냥 다 좋게 생각하기에는 조금은 이른 감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간단하게 네. 제가 언급 하나만 네. 이제 뭐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사촌 동생이 이제 조선소에 있어갖고 네, 거기서 정보 많이 받으시죠. 네, 정보를 좀 많이 받는데 SMR 이제 배에다 장착하는 것은 이미 기술은 10년 전에 개발이 돼 있어요. 네. 결국 돈 문제죠. 돼 있었는데 SMR 장착하면은 배가 30년 수명이거든요. 연료를 갈 필요가 없대요. 그냥 30년 동안 그냥 배를 그냥 쓰면 된대요. 계속 돌아다니는.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왜 장착을 안 하냐 그랬더니 법률상이죠. 왜냐하면 국제 해양에 관한 규정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아, 그걸 달려면. 왜냐하면 자 문제가 뭐냐면은 사고가 났어요. 공해상에서 사고 나면 이거 누가 책임을 져요? 원자력 오염이 어떻게 되는데. 보면 이제 원전이 터지는 거랑 비슷한 거니까. 배가 정박을 해요. A라는 항구에. 근데 거기서 사고가 나요. 그렇다고 보면은 각 국가마다 그 정박을 해도 다 허가를 받아내야 돼요. 네,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원전이니까. 미국은 만약에 원자력 추진에 대한 것을 받아줄 수는 있지만은 한국이라든지 수에즈나 지나갈 때는 그것도 못 쓰게 돼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얘기하는 게 기술은 개발돼 있고 이건 뭐 가장 해피한 케이스인데 문제는 지금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걸 누가 책임을 지느냐. 이거에 대한 규정이라든지 국제적인 규정이 바뀌지 않으면은 이건 달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요. 네. 그겁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지금 발표한 게 뭐 지금 당장 나서 발표한 게 아니에요. 청사진이니까. 네, 청사진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그렇게 나오면은 국제적인 이런 이제 원자력 관련된 그런 회사 규정도 좀 바뀔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미국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대감은 좀 떨구시자. 왜냐하면 너무 기대하실 필요 없다. 저는 아직까지 가스터빈만 해도 저는 되게 친환경적이고 아주 뭐 효율적 사실 LNG 탄소 안 나오잖아요. 그것만 해도 친환경이니까 최고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LNG 선도 잘못되면 반경 2km가 얼어버리는 거는 비슷한 거라서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미국이 의지가 없다 하더라도 친환경을 위해서 전 세계가 합의를 하면은 이제 되는 문제인데 합의가 어떻게 언제 나올지는 모르니까 그에 대해서 너무 이제 기대감을 가져갈 필요는 없다 말씀을 주셨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허가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왜냐하면 미국도 새로이 배를 할 때 있는 배를 멀쩡한 걸 버리고 새로 할 필요는 없겠지만 새로 발주할 때는 신기술을 쓰지 않을까. 예, 저만 해도 지금 차를 버리고 전기차를 바꿀 필요는 없겠지만 다음 차는 주문할 때 전기차를 할 가능성이 좀 있는 게 해운도 비슷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주가가 조금 반응하지 않는가 하는데 저는 제가 너무 긍정적으로 보는 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사회적 합의까지 한번 좀 체크를 해서 만약에 된다면 원전이 변동성이 컸지만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예, 그런 말씀을 또 현장의 말씀도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말씀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재경 대표님 그리고 이완수 대표님이셨습니다. 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